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앞에서 2025년 1회차 3교시 구조 문제에 대해서 배점, 그 다음에 채점 항목, 그 다음에 1점, 2점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과연 기초구조 평면도에서 2025년 1회차죠.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렸을 때 점수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부분들을 이제 문제 조건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풀어보려고 해요. 중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는 하나하나가 10점을 좌우한다, 5점을 좌우한다, 3점을 좌우한다, 이렇다면 안 그리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면 작성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보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겪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도면 작성 기준 한번 볼까요? 도면 작성 기준 한번 보죠. 네, 맞아요. 문제 조건에는 없었어요. 자, 볼까요? 기초구조 평면도에 보면은 기초판 한 개당 최소 필요 면적을 기입하고, 아까 읽었죠. X사열 기초판을 표시하고 기초판 치수를 표기한다.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공통사항에 강제 기둥은 강축과 약축을 고려하여 표시하고, 강제 부재의 접합부는 강접합과 힌지 접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도면에는 축선, 축열, 치수, 기호 등을 표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통사항에서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 조건에서 있죠. 그러면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것만 그렸다면 점수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된다. 문제 조건에서 앞에서 봤으니까 그려야 된다. 물론 여기서 점수가 좌우되지만 이거 하나들도 기본 점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서 내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공란으로 놔두는 거랑 이 부분을 내가 임의의 것으로 그려놓고 이걸 완성시킨 거랑 점수가 예를 들어서 4점, 6점, 10점. 자, 10점, 6점은 과락, 4점은 이제 뭐 재수강이라 하잖아요. 40% 득점은. 자, 몇 점 주겠어요? 저라면 이게 틀렸어요. 근데 그렸어요. 뭐가 됐든 그려놨어요. 흉내는 냈어요. 그러면 6에서 4점 사이는 준다. 그 다음에 물론 맞히면 10점 주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안 그렸어. 그럼 몇 점 주겠어요? 제가 봤을 땐 8점, 7점, 6점 이렇게 떨어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그려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AA 단면도. AA 단면도는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뭐를 그리라고 했을까요? 자, 문제 조건에서 AA 단면도에는 강접합, 힌지 접합을 반영하여 접합 상세를 표시하고 접합 상세 표시 및 보기 2를 참조한다 해서 여기가 길잖아요. 이게 롱스판이에요. 긴 스파니까 부지 길이가 18m 이상이므로 현장의 외부 접합 길이를 뭐 안 그려도 되는데 외부 접합을 그리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 잘라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프렌지 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접합이 있을 거니 프렌지 접합과 외부 접합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는 보기에 있잖아요. 프렌지 접합과 외부 접합이. 그죠? 보기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그래요. 좋아요.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볼트 접합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볼트 접합 단면에서 이제 이게 외부예요. 외부. 요게 인면이고요. 인면. H빔이 이렇게 있으면 H빔 단면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이다 이거죠. 그려야죠. 무조건. 처음 봤어도 그려야 돼요. 이거는. 내가 오늘 처음 봤어도 그려 넣어야 돼요. 자, 볼트 접합에서 인면이 프렌지인데 프렌지 부분은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윗부분. 그래서 여기 윗부분,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접합돼서 이렇게 접합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은 앞에서 이제 이 강에서 설명했지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접합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끊겨 있다. 그러니 넌 접합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이 지금 기둥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외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게 지금 덧살을 붙여가지고 접합을 한 거예요. 기둥이 스테프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합을 해갖고 들어온다 이건데 여기서 이쪽 부분은 모살 용접으로 접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쪽은 지금 이런 용접,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에서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 해야 되는 거거든요. 뒷받침. 그러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위쪽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물론 이제 모살 용접은 표시가 없으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하라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요거하고 요것만 하면 되죠. 수험생은. 이 위쪽이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건축사 수험 동호회 관련해서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조 이론 강좌에서 따로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가세트 플레이트가 있고 뒷받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뒷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은 이 부분, 그러니까 어디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이 용접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시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호. 그래서 기호 다시 한번 봤었던 거 다시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범 답안으로 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두 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요렇게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쪽에서 지금 이제 요쪽을 봐야 돼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강접합이 없잖아요. 핀접만 있죠. 그러니까 요게 핀접이잖아요. 지금 이 답안에서는. 그러니까 기둥을 여기 두 개 박았을 때. 그러면 요쪽에서 이쪽 가는 게 강접이니까 강접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용접하면 안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내가 요렇게 이제 붙여놨냐 안 붙여놨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요렇게 그릴 거냐 안 그릴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데크 플레이트 그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치수 그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접기호 정확하게 그려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외부하고 프렌지 이음 있다는 거 그려줬으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답이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면 C라고 쓰고 B면 B라고 쓰고 정확하게 써줬으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거다. 치수도 써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A 단면도는 최소한 8점 이상은 맞아줘야 되지 않느냐 10점에서 요거 이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구조 평면도 이제 몇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붕구조 평면도에서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기둥을 두 개 박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보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강은 일단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술사들의 의견이고 저 의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라서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 샌드위치 판넬이다 그러면 경사지붕이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가는데 데크 플레이트니까 일단은 위를 꽉 잡았다고 보고 안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이제 B 캔틸랩하고 그 다음에 이걸 C를 써도 되느냐? 아니다. B를 써야 된다. 강한 부조로 써야 된다. 한 단계 높여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강접이고요. 당연히 강접이고
그 다음에 B인데 여기를 B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B. 근데 이제 한 단계 낮는 거 C로 이제 많이 쓰죠. B에서 그 다음 한 단계 낮은 거 C로 쓴다든가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냐면,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죠. 그죠? 문제 조건에서, 저도 좀 봐야겠네요. 9m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9m 나와 있는데, C가 6m, 그러니까 C가 6m거든요. 그 다음에 B가 12m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니까 B를 썼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도 B를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B 써도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C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CB 무관하다. 뭐 B 써도 되고 C 써도 되고 큰 상관없다. 여기서 이제 문제 키포인트는 기둥을 여기다 박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고, 그 가운데 기둥을 박았을 때 이쪽에 기둥을 박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두 개로 놓고 잡을 거냐, 대안은 있고 해석도 여러 가지지만 합리적인 것은 두 개 박는 게 캔틸레바를 보강하는데 합리적이다. 이쪽 기둥 없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건 A로 받았으니까 A로 받아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쪽으로 가는 이 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가 수험생이면 그렸어요. 제가 수험생이면. 그리고 뭐 기술사 구조 해석상의 의견은 없어도 된다. 데크플레이트가 다 보강한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보는 불필요하다. 요거는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기둥 박았으면 됐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강축 방향 형성시키고 이쪽으로 축 방향 형성시키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붕구조 평면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명히 써야 돼요. 분명히 써야 되고 문제 조건에 공통사항으로 명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여기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보가 여기 걸리면 지금 표시한 부분이 전이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전이보는 연속보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연속보 아니어도 된다 이거죠. 여기만 있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하락했으니까 무조건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개소 이런 거 이제 설계 조건이니까 써주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안 써준다고 해서 뭐 점수를 안 주진 않겠지만 써주면 좋죠. 그 다음에 전이보다 써주면 좋죠. 써주면 좋고요. 문제 키포인트는 이제 이 지산 3층 구조 평면도에서 키포인트는 전이보를 포함하여 모든 보를 표시하고 지상 3층은 강제구동을 표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두 글자.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800이니까 기둥이 400에 400각이니까 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해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시했으면 됐어요. 뭐 이게 떡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좀 크게 그렸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그려놨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다 올 800으로 그려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지는 않죠. 그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월가닥 그리고 그 다음에 월가닥 뭐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감점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0점 만점에 최소한 내가 10점 만점에서 최소한 8점에서 6점 이상은 받아줬어야 되는 도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범 답안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점에 관련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축사 자격시험 1회차죠. 3교시 구조를 가지고 모범 답안의 채점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해설을 진행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조 문제 좀 두려워하시는데 점수 맞는 방법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